이번엔 구동사 개념이 나옵니다. 구동사도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와 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여기에 나왔던 이 구가 동사와 합쳐진 표현이에요. 구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두 단어 혹은 세 단어 정도의 길이 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역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명사 역할이라던가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단위를 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구 동사도 마찬가지로 두 단어 혹은 그 이상의 길이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할 때 그 전체를 합쳐서 구 동사 혹은 동사구 혹은 보통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군집동사 혹은 이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책마다 조금씩 용어 표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최대한 많은 다양한 용어들을 일단은 알려줄 건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처음엔 너무 헷갈리면 그 중에 내 기억에 제일 와닿는 용어 하나 정도만 우선은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 구동사란 타동사와 부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동사.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listen 같은 동사도 listen 다음에 무엇을 듣다, 음악을 듣다 할 때 to라는 전치사를 쓰기는 하죠. 그런데 얘는 listen일 때랑 listen to일 때랑 의미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동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밑에 보면 put on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put 혼자 쓰이면 그냥 두다. 그런데 put on을 쓰면 입다. 이렇게 아예 새로운 뜻이 되죠. 구동사에 해당되는 예시들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쓰일 때랑 둘이 쓰일 때랑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동사, 부사, 목적어 또는 동사, 목적어, 부사의 어순을 취한다. 우리가 사실은 부사라는 용어가 낯설면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부사라고 하는 개념은 요 전치사처럼 생긴, 사실은 전치사라고 더 생각이 되어지는 요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순을 보면 이렇게 동사 플러스 부사를 쓰고 뒤에 목적어를 쓰거나, 아니면 동사와 요 부사 사이에 목적어를 써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중학교 시험에서도 한 번씩 나왔던 중요한 부분은 요 다음 부분이죠. 단,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하지 않고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운데 오는 요 자리로만 쓰일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를 보면 요 예시에서 You must put off the wedding 이라고 했어요. put off는 미루다 라는 뜻인데, 너는 결혼식을 미뤄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목적어가 the wedding이죠. the wedding이면 이렇게 뒤에 오거나 혹은 put하고 off 사이에 이렇게 둘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the wedding 대신에 대명사 is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가운데에만 쓸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가운데에만 이렇게 뒤에 오는 형태로 쓰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give는 구동사가 맞아요. 왜냐면 give 혼자 쓰였을 때랑 give up이 같이 쓰였을 때랑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더 게임일 때는 뒤에 와도 되고 가운데 와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대명사로 쓴다 하면 가운데에 오는 형태로만 쓰고 뒤에 오는 건 안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CF에 나온 형태가 방금 쌤이 예시를 들어서 listen to와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look at 같은 경우에는 구동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look도 보다고 look at도 무엇을 보다,
똑같이 보다의 의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사 구에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look 하고 at it이 서로 하나의 다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ive up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의미의 단위를 나누자면 give up the game이라는 예시를 두고 봤을 때에는 의미 단위가 give up 하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면 look at it 같은 경우에는 look이라는 동사에 그 다음에 at it이라는 전치사구가 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it을 가운데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동사를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쌤이 계속 이야기했던 의미의 차이가 있나 없나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서로 전혀 다른 의미가 만들어지나 이것을 두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6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수요 동사가 나옵니다. 이번 영어 문법 공부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용어에 초점을 맞춰서 용어를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께서도 조금 더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하실 거고 이제 그럴 때 아무래도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영어 문법 이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좀 눈에 안 들어와 보여도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 되게 1차원적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조금 더 영어의 역사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영어 문법은 이제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 바로 넘어온 게 아니라 중간에 일본을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한자 이름이 진짜 많아요. 한자 이름을 얘네가 쓴 걸 다시 우리나라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맞을 때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여동사 무슨 의미겠어요? 수여한다. 준다는 의미가 더해진 그런 동사니까 수여동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수여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가 쓰던 용어가 있었잖아요. 완전,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형식에서는 수여 동사라는 말을 쓰죠. 너무 뜬금없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영어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1형식부터 한번 살펴보면 1형식은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되는 문장이죠. 1형식은 그러면 일단 보어가 필요 없어요. 보어가 필요 없으면 불완전. 아니죠. 완전이죠. 완전한 동사니까 완전. 그리고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라고 했었죠. 이 형식은 우리가 형식을 먼저 알고 있으니까 주어, 동사, 보어까지 필요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보어는 필요한 동사니까 불완전해요. 그런데 목적어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3형식을 한번 보면 3형식은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필요했죠? 그러면 보어는 필요 없으니까 완전이에요. 목적어는 필요하니까 타동사예요. 완전 타동사. 4형식은 어떤 게 필요했냐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2개 필요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럼 얘도 보면 일단 보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완전해요. 목적어는 필요하기 때문에 타동사예요. 5형식을 한번 살펴보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도 필요하고 목적격, 보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형식은 보어도 필요해서 불완전하고 목적어도 필요해서 타동사예요. 이렇게 동사의 5가지 종류를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공간이 부족해서 얘만 일단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보면은 각각 이름이 다 정해져 있는데 3형식과 4형식은 목적어가 하나 있냐 2개 있냐이기 때문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자동사냐 타동사냐 라고 구분할 때에는 이름이 똑같아요. 3형식, 4형식 둘 다 완전 타동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수여 동사라는 이름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 중에서도 4형식을 수여 동사라고 하느냐? 의미를 생각해보면 3형식은 주어가 목적어를 하다 라는 뜻인데 4형식으로 간접 목적어까지 늘어나면 주어가 동사를 하는데 간접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하다 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다라는 의미가 더해져요. 예를 들어서 make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보면 make a cake 라고 하면 단순히 케이크를 만들다죠. 그런데 만약에 make her a cake 하면은 그녀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다. 주다의 의미가 더해지죠. buy도 마찬가지예요. make가 아니라 buy라고 생각해도 그냥 buy a cake 하면 케이크를 사다인데 buy her a cake 라고 하면 그녀에게 케이크를 사 주다의 의미가 더해지죠. 이렇게 목적어가 2개 올 때에는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주다의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여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수여동사의 어수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보통이다. 여기에서 이름 잘 모르겠으면 항상 사람이 먼저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사람, 사물이 보통이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어순이 바뀔 때 요거 많이 해서 알고 있죠. 요 2개를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에는 뒤에 나오는 사람 앞에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이 전치사는 to 혹은 for 혹은 of 요 3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 뒤의 모든 부분은 동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를 채워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이 동사를 보고 이 동사는 to 쓰는 동사, 이 동사는 for 쓰는 동사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추가로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추가로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 부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어순이 바뀔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한다 라는 표현으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따라서 이 2개의 목적어의 위치를 순서를 바꾸세요 라고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약간 초딩식의 문제에서 정도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을 출제 의도로 하고 문제를 낼 때에는 다음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전환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럼 보통 문제를 보고 이거 뭐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거 딱 나온다 하면 요거 2개 위치 바꾸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쌤이 아까도 말했듯이 동사에 따라서 어떤 전치사를 쓸지가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동사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실 이 중에서는 많이 쓰다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 확률상 얘기하자면은 to를 쓰는 동사가 제일 많습니다. to가 거의 디폴트 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한 동사들은 순서를 바꿀 때 to를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gave him 항상 사람이 먼저 오고 혹은 그걸로 헷갈린다면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먼저 오고 그리고 a piece of advice 조언을 이라고 하는 do가 그 다음에 옵니다. 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오는데 요 a piece of advice him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가운데에 to를 써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동사에 따라서 그 동작을 하는 목적,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해서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있는 동사는 for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ive나 han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주다의 의미여도 단순히 전달해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해요. 예를 들어서 내 손에 더 닿을 곳에 가까이 있어서 전해주는 거, 대신 전달해주는 거 이런 느낌이 있는데 buy나 make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돈을 써서 사서 주는 거, 내 시간을 써서 노력을 써서 만들어 주는 거 이런 의미가 강한 것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외우거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봐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많이 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의미를 좀 구분하면 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분은 확률이 제일 적습니다. 요청의 의미의 동사들이 주로 ove를 씁니다. 여기에서 4개의 예시가 나오는데 ask, demand, request, require 요 4개 이상의 동사들은 수능을 볼 때까지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ove는 요청의 의미인데 하면서 요 4개만 딱 외워두면 나머지는 to와 for 중에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로 뒤로 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아예 불가한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 간접 목적어 사물 do의 형태로만 써야 되는 동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까지가 중요한 핵심이고 요 4번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좀 많이 어려워서 문제에는 웬만하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이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로 바꾸는 부분은 가운데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외에는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면서 이번에 문제 풀 때만 잘 참고를 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무조건 사람 쓰고 사물 쓰는 형태로만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CF에 어떤 게 나오냐면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에는 동사, 직접 목적어, 전치사, 간접 목적어 요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서 써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구동사일 때에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give 만약에 대명사를 쓴다면 요 뒤에는 쓸 수 없고 가운데에만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목적어 중에 하나가 대명사가 쓰였다면 무조건 그 대명사 목적어를 앞에 먼저 써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유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영어에서는 약간 대명사를 썼다는 건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던 정보, 좀 올드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앞에 쓰고 새로운 정보를 뒤에 써주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ive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 give랑 up이 합쳐져야지만 포기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up 하고 it 이 두 개가 조금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it을 대명사로 썼다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럴 땐 대명사를 앞에 목적어도 대명사를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4번도 아직까지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문제에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4번이랑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알면 더 좋은 거니까 문제 풀 때에는 참고를 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닛 3은 불완전 타동사가 나오는데 이름 한번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살펴보면 불완전이라는 말은 보어가 필요한 동사이죠. 타동사라는 말은 목적어도 필요한 그런 동사이죠. 그러면 이 불완전 타동사는 즉 다시 말하면 오형식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형식 문장,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랑 보어까지 필요로 하는 동사이죠. 이 오형식 동사는 사실 중학교 때 정말 많이 해서 다 아는 걸 거예요. 밑에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면 너무 내용이 많은 듯한 느낌이 드니까 우리 중학교 때 해왔었던 표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복습 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은 뒤에 어떤 게 오냐면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까지 오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어에 오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보어는 형용사나 보어가 올 수 있는 자리이니까 그건 그대로 익혀두고 외워두고 그런데 그 외에 만약에 이 보어 자리에 동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동사구 형태가 준동사구 형태가 오고 싶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 바꿔서 오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죠. 예를 들어서 want 같은 동사 I want you 하고 너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투부정사 to study hard 이런 식의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 동사입니다. 앞으로 언급되는 동사류 외의 나머지를 다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 조금 특수한 동사들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사역동사. 사역동사 딱 3개밖에 없죠. have, let, make. 사역동사는 원형 부정사가 왔습니다. 원형 부정사는 투부정사에서 to를 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준사역 동사가 있었죠. 준사역 동사는 이름이 어려우면 복잡하면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help라고 기억을 해도 됩니다. help는 반반이에요. 일반 동사랑 사역동사 반반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원형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반반씩 걸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각동사가 있었죠. 감각과 관련된 동사.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것을 느끼다, 보다, 듣다 이런 형태로 쓰일 수 있죠. 지각동사는 일단 원형 부정사 그리고 동작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ing라고만 기억해도 되는데 굳이 이름을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쓰이는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 ing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어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때에는 수동의 의미로 pp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라면 수동의 관계라서 pp를 써야 된다는 거. 사실 이 표를 중학교 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동사 먼저 나오죠. 사역동사 뭐뭐 하게 하다 또는 시키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서 have, let, make 3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사역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의 관계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을 쓰고
수동의 관계이면 분사, 과거 분사를 쓴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에 원형이 오는 걸 알고 있느냐와 더불어 원형을 써야 되냐, PP를 써야 되냐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 Let me do the dishes.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Let me do the dishes. 사역동사 let이 있기 때문에 원형 do가 쓰였죠. 중학교 때까지는 원형 부정사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지 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원형을 써야 되는지 PP를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는 내가 이 동작을 하는 거죠. 설거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형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I랑 myself가 있으니까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만한 문장은 요 마지막 문장인데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명령문이에요. Have your bedsheet 목적어 changed 요 부분에서 보면 요런 게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change냐 changed냐 알맞은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항상 목적어와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죠. 베드시트가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changed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인지 수동인지까지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준사역동사로 넘어가는데 준사역동사 help가 나오죠. 사실 get은 그냥 빼줍니다. get은 사실 준사역동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해요. get은 일반 동사라서 우리가 다른 일반 동사 판단할 때처럼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요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다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다만 왜 이 책에서는 준사역동사에 굳이 get을 포함했나를 생각해보면 사역동사랑 해석했을 때 의미가 같아서 그래서 준사역에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have, let, make가 시키다인데 get도 마찬가지로 하게 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시키다는 다 사역동사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get은 무조건 일반 동사로 취급해서 want 같은 동사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준사역 동사는 help입니다. help는 반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역 동사처럼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다. 의미 차이도 전혀 없어요. 의미 차이가 있으면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의미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에서는 나올 수는 있는데 거의 다 맞는 거라고 간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둘 다 가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상 문제에 나오고 긴장되면 그 둘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된다고 했는데 그게 ing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랑 투부정사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에 he helped me 하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do 밑에는 move 이런 원형 형태가 왔다는 거죠. 모의고사에서도 이 자리 투부정사 자리, 원형 자리가 문제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아까도 쌤이 말했듯이 지각동사, 준사역동사, 사역동사 요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라고 간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거의 다 취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다 라고 나왔는데
예시에 불과하고 더 많은, 훨씬 많은 동사들이 이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해에서 이 투부정사 부분 구문을 파악을 할 때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 그래서 want A to V 이런 식으로 오형식의 투부정사 형태를 외우기도 합니다. allow A to B, want A to B, ask A to B, tell A to B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훨씬 더 문장 파악을 잘 할 수 있겠죠? 혹시 여기 단어 리스트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서 꼭 적어두거나 찾기 귀찮으면 쌤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he forced는 강하게,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다 인데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forced me 하고 내가 뭘 하게 했냐면 이라고 나오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다는 거죠. They tried to persuade me to go to the party.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투부정사가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다음 포인트 4로 넘어가 볼까요? 지각동사가 나옵니다. 지각동사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쉽게 느껴질 텐데 단 여기에선 하나만 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 몇 개. 예를 들어서 observe, notice, perceive 요런 동사들. 요런 동사들은 뜻이 한 두세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observe라는 동사도 관찰하다라는 뜻인데 내가 직접 실험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관찰하다. 이런 경우에는 지각동사가 아니겠죠.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멍 때리면서 쳐다보다 보니까 제가 뭔가 하는 걸 발견했어. 이런 의미의 관찰일 때에는 지각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티스도 perceive도 인지하게 되다. 이런 인지하다의 느낌은 내가 인지하려고 노력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뭔가 찰나의 순간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그런 동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일 때에는 지각동사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의 자리에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 온다. 그리고 하고 있는의 진행의 뜻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분사가 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 ing 중에 뭘 써야 될지 이런 거는 문제에는 전혀 안 나와요.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의미 차이가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도 어떤 느낌이 조금 더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두 문장을 비교를 해보면 He saw her cross the street랑 He saw her crossing the street랑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냥 크로스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냥 길을 건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건너서 여기 왔을 때 이 동작이 하나의 전체를 나타내는 크로스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냥 크로스면은 여기에서 주변 두리번 하다가 다 건너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과정을 다 봤다.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크고 크로싱은 진행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딱 돌아봤는데 그녀가 여기쯤 있었어.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그러면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그 중간을 봤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제에 전혀 안 나오고 의사소통할 때에도 이 차이 때문에 뭔가가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구분 없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추가적으로 중요해진다고 했던 부분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saw the flag raised. flag는 깃발이죠. 깃발의 입장에서는 깃발은 raise는 들다예요. 올리다. 올려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pp가 와야 되는 거죠. I heard my name called. 내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p가 와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4번에서 smell의 목적격 부호는 주로 현재 분사가 온다 라고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기타 불완전 타동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형식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소수의 몇 가지 예외들이기 때문에 따로 구문 그 자체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think of 이런 경우에 think of는 하나의 구동사라고 여기면 되고 think of A as B 하면 A를 B라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consider 같은 동사로 한 단어로 바꿔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nsider도 A as B라고 쓸 수 있어요. A를 B라고 여기다. 그리고 keep은 너무 특이하게 keep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온다는 거. 근데 이거는 그래서 따로 굳이 목적격 보어라고 뭐 오형식 동사에서 언급한다기보다는 그냥 수거 형태로 외우죠. keep a-ing 계속해서 뭐뭐 하게 하다. keep 목적어 만약에 pp면 되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만약에 keep 목적어 그리고 ing인데 그냥 ing가 아니라 from ing다 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은 비슷한데 전혀 반대말이 되죠. 왜냐면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에서 목적어를 B로부터 하게 하다 이기 때문에 반대 의미가 돼서 목적어가 무엇 하는 것을 막다 의 의미로 아예 반대말이 됩니다. 그리고 leave도 마찬가지로 좀 특이하게 ing 형태를 쓰죠. leave 목적어 ing 그리고 만약에 수동이면 pp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don't leave the baby crying 아기가 울도록 내버려 두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the traffic accident left his leg paralyzed 여기에서 보면 목적어가 his leg죠. left가 동사고 그러면 paralyze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동사 끝까지 잘 외워야 된다고 쌤이 강조하는 거. 마비까지는 알 수 있어요. paralyze는 마비랑 관련된 동사예요. 그런데 마비 되다가 아니라 마비 시키다예요. 주어가 목적어를 마비시키다. 그럼 이 다리의 입장에서는 다리가 어떤 대상을 마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마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로 pp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형식 부분 마지막 내용이에요. 주의해야 할 동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쓰이는구나 일단은 그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나오는데 consist of가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 구성되어 있다니까 마치 한국말만 보고 이거 수동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onsist라는 동사를 쓸 때에는 수동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be consisted of 이런 거 나오면 해석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X 고르면 돼요. 그런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consist of는 그냥 consist of로 써야 되는데 compose라는 동사를 쓸 때에는 be composed of가 돼야 돼요. 혹은 be made up of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있죠. 우리가 찾다라는 동사의 find의 과거형이 found 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전혀 별개로 원형이 found인 동사가 있죠. 설립하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형은 규칙형 동사라서 founde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기. 그리고 세 번째 become이라는 동사가 뭐뭐와 어울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Her hairpin becomes her hairstyle. 근데 뭐 해석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기는 알겠죠. 그녀의 헤어핀이
그녀의 헤어스타일이 되었다. 즉 그만큼 찰떡이 됐다, 찰떡 같다 이런 의미니까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최되다라고 할 때 beheld, 이 부분은 잘 알 것 같아요. hold라는 뜻이 개최하다니까 개최되다라고 할 때는 beheld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 유닛입니다. 특히 챕터 1이 용어랑 관련된 부분이라서 설명할 부분이 많았는데 챕터 2부터는 그래도 수월할 거예요. 마지막 부분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살펴보면 제목이 의문사와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지난 향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기말고사 보면서도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간접 의문문이 왜 챕터 1에서 나왔느냐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간접 의문문이란 이런 거죠.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는 직접 의문문이에요. 일반적인 의문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궁금해. 내가 몇 살인지. 이런 경우에는 이 몇 살이야 라는 정보가 문장의 일부로,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이고, 요런 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죠. 물어보는 형태가 아닌데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나이를 대답을 해주겠죠. 물어보는 의미라고 간주를 하고, 이런 형태가 영어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영어로 생각해보면 몇 살이야가 How old are you겠죠?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봤던 걸 이 문장의 작은 부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궁금해. 이 문장에서는 I가 주어, wonder이 동사이죠. 그리고 뭐가 궁금한지에 대한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이 의문문이 하나의 작은 정보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번에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처음에 의문문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크게 의문문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굳이 적을 필요가 없이 바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의문문은 첫 번째로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포인트 2처럼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주로 우리가 영어로는 yes or no question이라고 해요. 왜냐? 의문문이 없으면 대답이 yes나 no로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좋아해? Do you like apples? 이렇게 물어보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럴 때에는 yes I do 아니면 no I don't 이렇게 yes나 no로 대답을 하게 되죠. 이렇게 yes, no question,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한번 보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되면 원래 그 의문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if 혹은 whether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if나 whether이 이런 경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되죠. 의미적으로도 yes야 no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바뀔 때 긴지 아닌지 이런 의미가 적절하겠죠. 그리고 원래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이 나와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평서문 순서대로 의문사 형태가 아니라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라 평서문 어순으로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Can you tell me 하고 tell이라는 동사는 me 그리고 여기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 사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요 문장을 넣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면 can you tell me 한 다음에 이 문장은 의문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의문사 자리에 if나 whether를 넣어주고 평서문 어순으로 주어 동사를 써주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tell me 하고 이 다음에 무언가 이 내용을 말해줘. 근데 이 내용을 의문문의 형태로 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럼 tell me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를 써주고 주어 동사 형태로 if there is a diamond ring in the case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중학교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의문사가 포함된 간접 의문문은 어떨까? 더 쉬워요. 왜냐면 있는 의문사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주어가 의문사일 때에는 어수는 보통 요 의문사가 주어이면서 의문사이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온다. 무슨 말이냐면 의문문이라는 거는 문장의 어떤 일부가 뭔지 몰라서 정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준 likes 성민 요런 문장이 있을 때 만약에 누가 성민이를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요 주어 자리에 있는 호준이가 바뀌어서 who가 되는 걸 거고 호준이가 누굴 좋아한다고? 이걸 물어보고 싶으면 성민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싶으면 성민이가 who로 바뀌어서 who does 호준 like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가 의문사일 때라는 말은 요 물어보고 싶은 요 정보가 주어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의문사가 주어가 의문사로 바뀐 거기 때문에 곧 의문사가 주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do you know 하고 이 문장이 who can help you 이 문장이 know의 목적어로 여기 사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도울 수 있는지 너를 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면 의문사 그리고 평서문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의, 주, 동 요 형태로 써야 된다고 배워서 바로 동사가 오면 좀 틀린 거 아닌가? 좀 찝찝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은 여전히 이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왜냐? 의문사가 곧 주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표면적으로 who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니까 왠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건 마찬가지로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만약에 두 번째처럼 간접 의문문의 주어가 의문사가 아닐 때 주어가 의문사가 아니라는 말은 문장의 보어나 아니면 목적어나 아니면 장소를 나타내는 거나 다른 부분들이 문장의 의문사로 나왔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형태로 의문사, 주어, 동사 이 형태로 쓰이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시에 do you know 한 다음에 의문사 하고 너가 만난다 그러니까 너 누구 만나? 라는 정보인 목적어가 앞으로 의문사가 돼서 나간 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이 평서문 형태로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다 우리가 배운 부분인데 이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을 때를 굳이 중학교 때에는 따로 떨어뜨려 놓고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개념적인 부분으로 설명으로 보니까 오잉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꼭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에선 의문 형용사와 의문 부사가 나오는데 어쩌면 아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는 개념인데 예문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름으로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문사인데 형용사이다. 이 말은 의문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죠. 의문부사라는 거는 의문사가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준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위를 의문사로 보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영어 처음 배울 때부터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예시를 보면 요런 거.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How old are you? How much is it? 이런 거 물어볼 때에는 How old를 하나의 의문사로 간주해서 같이 움직였죠. How old를 하나의 의문사로. 이런 걸 의문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부사가 와서 바로 뒤에 형용사를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나의 의문사로 본다는 거죠. 의문 형용사는 바로 위에 나오는 which 같은 거. 우리가 which do you like?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고 싶을 때에는 which season, which one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which가 마찬가지로 시즌이랑 같이 하나의 형용사 단위가 돼서 쓰이고 있고 which는 시즌을 꾸며주는 형태로 봐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의문 형용사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주 만약에 이 개념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 하면 이름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요거 하나가 의문사다, 요거 하나가 의문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그냥 하나의 의문사로 생각만 한다면 위의 개념과 똑같아요.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에도 which season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how old 의문사, 주어, 동사 이 형태로 평서문의 어순으로 되어진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4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시험 대비해서 봤을 거예요. 요건 약간 예외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미처 미리 생각을 못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절의 동사가,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라는 말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작은 의문문 말고 얘를 품어주는 큰 문장 있죠? 예를 들어서 I wonder 같은 요 큰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문장의 동사가 외워두면 좋아요. think, consider, suppose, expect, imagine, suggest, believe 이런 류일 때 약간 생각류의 동사일 때의 어수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의문사 do you think, consider, 뭐뭐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준다. 마지막에 요 과정이 하나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Do you think? What does it like? 요 두 문장을 합칠 거예요. 그럼 한번 합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Do you think? 하고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 평서문으로 What he likes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절의 동사가 이런 think류일 때에는 마지막에 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얘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do you think he likes?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 많이 틀려요. 만약에 문제 푸는 거 귀찮아서 이 중간 과정 생략하고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풀려고 하면 혼납니다. 무조건 요 기본 형태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동사 확인해서 의문사 앞으로 슝 보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